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담적 증후군의 과학적 연구 부제목으로 시작이 반인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담적 한의학회 제6회 정기학술대회인데 저는 한의사가 아니고 저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생명과학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제가 한의학을 우제-IM 위담 계열에서 있는 우제-IM 융합의학연구소장으로 오면서 물론 이전에 희미한 한의학의 기억이 있지만 한의학에 대한 제가 그 아름다움이라 그럴까요? 참 한의학은 참 귀한 학문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그 이야기가 상당히 사실은 좀 주제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1시간 만 50분 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소화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why에 대한 해결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what,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approach 할 것인가, how,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낼 수가 있죠. 자, 담적 증후군의 과학적 연구, 다시 말하면 한의학의 한 부분인 담적 증후군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시작하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들어와 보니까 참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한 1년 동안 우리 위담에서 노력해서 이번에 과학기술정동부에서 5년간 매년 약 20억씩 그런 연구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한의학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도 사실 일부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제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한다, 한의학을 과학화한다,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학과 과학은 그렇게 서로 친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학은 다분히 자연철학 또는 인간의 깊은 관찰과 통찰을 위해서 통해서 나오는 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적 증후군을 과학화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그 중요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학화할 수 없는, 과학화하기 힘든 학문을 과학화하자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의학의 한의학의 아름다움이라 그럴까요? 한의학의 전반적인 그 부분을 훼손하거나 놓칠 수 있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연과학 또는 생물학, 생명공학, 의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인간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찰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처음에는 소실되기도 하지만 점점 갈수록 학문이 완성돼 갈수록 점점 전체적인 윤곽들을 잡아내려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우려가 있지만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가라는 것인데, yes이기도 하고 사실은 no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그 안에 과학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메리 햄프라는 사람이 뷰어가 24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컬럼니스트인데 이분이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또는 자연계에 관한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답은 yes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부 다는 일을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ravitation, 중력도 웨이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가설로 제안을 했는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또는 물리학 시간에 일렉트론, 전자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전자는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는 그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전자는 분자 안에서도 원자 안에서 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존재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전자를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모든 전자 산업이 발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의학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하나씩 증명해 감으로 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우리 인류의 건강에 유익한 일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전자를 연구함으로 해서 지금의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많죠.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때문에 연을 날 수 있고 국기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증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담적이라는 걸 쳐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병원을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의학이 얼마나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로 하나를 담았습니다. 자, 거기서 그 병원에서 담적이란 무엇인가 하고 일을 합니다. 담이란 체내를 순환하는 진액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지금 진액에 대한 증명이 안 돼 있고요. 아직 실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상적인 과정인데 어떤 비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도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것도 없고요. 물론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담이 걸려 위장에 담이 걸린대요. 위장에 이런 담이 걸려서 굳어지게 될 경우 흔히 담적이라고 말한다. 자, 우리가 소통할 때는 흔히 그렇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담적이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그 실체를 모르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뭐 어떤 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한의학계에서 담적 설명을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다 생각들이 다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미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가? Yes입니다. Yes인데 물론 부분적이죠. 부분적이고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는 점점 원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많은 시간과 재정과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컨센서스도 사실은 만들어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한의학계 내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서양의 자연과학이 자연 철학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학과 철학은 언제든지 서로 견제하면서 또 서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배타시하지 말고 좀 생소한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좀 집중하시면 하는 것이 저는 과학자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 전통적인 코리안 트래디셔널 메디신 한의학의 그 온전함이 좀 훼손되든지 또는 소실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일렉트론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일렉트론을 누가 제시했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과학자들이 알아냈고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지금까지 이 전자가 저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것처럼 한의학도 작은 시작이지만 과학적인 접근을 부단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 인류에게 좋은 건강의 메시지 또는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머지않아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의학과 과학은 서로 배치되는 생각이죠.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존재나 실체가 없는가? 우리 과학은 사실은요, 동전의 양면적인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과학이 맞는 건 아니죠. 과학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없는 건 아니죠. 단지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증명할 수 없을 뿐이죠. 예를 들면, 중국의 중의학이 중국이 공산혁명 후에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중의학은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과학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중의학은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 분이 모택동이고요. 그 뒤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과학이다. 존재하는 것은 과학이다. 단지 사람이 증명할 수 없을 뿐이다. 중의학은 과학이다. 그래서 지금 중의학이 지금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여전히 우리 한의학처럼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담적 증상은, 문제는 설득이고, 문제는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데이터로서, 수치로서, 또는 논리적인 설명으로서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같은 병원에서 아까 자료를 보면 담적의 증상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의사들이 관찰한 거예요. 오랫동안 관찰한 거고, 문헌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산을 통해서 담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를 하고요. 담적 증후군의 증상을 호전하고 완치하는 병원들이 위담을 비롯해서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는 있는데 단지 지금까지 과학화하는 것에 게을렀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든지 또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든지 또는 정책적인 문제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시도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많은 더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습니다. 데이터 없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환자들도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이거는 한의학계 내부 또는 한의사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숫자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과학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 또는 논리적인 설득력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만 내부적인 확신이 들고 외부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또는 의학계에 또는 일반인들한테 설득이 가능하죠. 미래의학은 한양위의 융합의학으로 저는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서양의학에 가진 한계점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또 한의학이 부족한 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서로 보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과학자로서 과학은 서로 분쟁하는 부부의 상담자이다. 데이터로 제시하면 한의든 양의든 서양의든 한의든 간에 데이터가 분명하면 사람들은 다 수긍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이프 늘 치고 있는데 컴퓨터를 치지 않습니까? 쿼티라는 자판이 있습니다. 쿼티 자판 이러면 우리 영어 자판에 제일 왼쪽 위가 QWERTY로 시작하기 때문에 쿼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판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근데 드보락이라는 분이 이건 좀 잘못됐다. 영어의 알파벳의 빈도라든지 연관성, 단어의 연관성 이런 것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막 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Q 다음에 R이 나오는 게 좋은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드보락이라는 자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죠.
이거를 타이핑을 잘 못하는 분들을 훈련시켜서 두 가지 방법을 훈련시켰던데 드보락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드보락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이 자판기를 썼을 때 타이핑 속도가 약 30%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드보락 자판기가 아니고 퀄리티 자판기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도 하지 않았고요. 제도가 뒷받침도 안 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연구를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교육, 먼저 한의학계에서 또는 의학계에서 이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컨센서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담적 증후군의 과학적 연구, 담적 증후군을 간단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담적 증후군의 과학적 연구와 의미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가에 대해서 what에 관해서는 이번에 과학기술부에 5년간 받은 국가 연구하는 그 프로포절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떤 것이며 물론 그 결과는 다음의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죠. 그걸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간단한 결론과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담적 증후군이 뭐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과학화를 위한 첫 단추를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정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는 한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는 한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마 다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학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의될 것입니다. 현재 정의가 있을 거고요. 과학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더 발전된 정의가 나올 거고 이 선순환 고리를 잘 연결해 가면 점점 완성되는 담적 증후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적 증후군은 담적 또는 담적병, 담적 증후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나름대로 정의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이 담을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더 좋은 정의가 있는 분들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정의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설에 가까운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를 어떤 분들이 담적 증후군 또는 담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연구를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설 수준의 것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연구해가면서 데이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실체가 드러날 때 좀 더 좋은 정의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담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하나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담은 담독소죠. 톡식 머티리얼인데 물론 밝히지 아직 디텍터가 되지 않은 머티리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리물질이 독성을 띠게 된 미세물질, 그것이 담독소라고 그러고요. 담독소가 위장의 조직에 쌓여서 경결되는 현상, 그래서 위장 경결,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텀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위장이 기능을 못하게 돼요. 위장의 기능 중에 하나가 좋은 물질들을 혈액 통해서 영양분을 전체에 움직이게 하고 독소 물질은 빨리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망가지니까 나쁜 물질이 투과되고 혈액이나 여러 림프관을 통해서 전체 기관을 돌다가 전신 건강을 일으키는 사실 전신질환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신질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담적 환자를 고치다 보면 다른 전신질환의 질병들이 호전되는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관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병의 원인과 프로세스까지도 설명할 수 있지만 치료 후에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죠. 담적 증후군의 발병 인자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식습관 요인, 위장과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식습관 요인이 중요하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나쁜 식습관 요인.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전부 유기농 음식을 다 먹었어요. 먹는 것이 풍부하지 않았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때는 건강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잘못된 음식을 먹는 식습관,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우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 다음에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저류하다가 위장관 저류에 담독소를 생성하게 되고 위장의 경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직 내 침투해서
위장 외벽에 담독소가 축적되고 경결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전신질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적증후는 사실 난치성, 기능성 위장장애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쁜 물질들이 걸러지지 않고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의 순환기를 통해서 다 전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전신질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담적증후는 탕류가 흐르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기능들이 병적인 상태로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당뇨병하고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은 혈액을 흐르고 당이 혈액에서 디텍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빨리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이집트 BC 3000년 전에도 당뇨병은 의사들이 오줌을 먹어보고 당뇨병을 진단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 걸 보면 참으로 오래된 질병인데 담적증후는 깊이 우리 몸에 저류하고 또 담이라는 이 자체를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도 디텍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야 왔어야 정말 담적증후이라는 질병으로 다분히 모호한 이름을 가진 질병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고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담적증후를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는 담적증후의 병태를 여러 가지 병태, 병리적인 그 심텀과 그 병리적인 그 수치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데이터로서 표시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건 분명히 해야 되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담적증후 치료법을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더 좋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시작이고요. 더 발전한 담적증후 치료법을 개발할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불확실하면 자꾸 처음부터 되돌아와서 또 하게 되고,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학문적인 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산출돼야 되고,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담적증후는 의학계의 인정을 받아서 이 과제로 말미암아 당뇨병과 같이 전 세계 의료학계가 본격적으로 연구 진행하자. 사실은 이 연구는 담적증후의 과학화를 한다는 것보다 담적증후의 과학화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고 논문이 써지면 논문이 발표됐을 때 전 세계 의학계 또는 한의학 중의학계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 이 질병을 심각하게 보고 그 질병을 어떻게든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마치 당뇨병처럼 전 세계 수만 명의 당뇨병 연구하는 의학자들이 있다시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만 이 담적증후이 좀 더 실체가 명확해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이고 좀 더 온전한 치료법 또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치료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적증후의 과학 연구에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한의학 말씀드린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가 문헌들을 보면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한의학계 일반적인 통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부재죠. 그 다음에 고대 의학에 머물고자 하는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학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성에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요즘은 정말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 옳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트렌드에 있는 장점들을 잘 살려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과학에 대한 일부분의 부정적인 견해, 한의학은 과학하고 달라.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만 과학적인 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 과학이 움직이는 시대에서는 또는 앞으로 그렇게 더 과학이 움직여갈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거를 좀 해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걸림돌은 제가 자료를 과학자가 한의학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우선 제 동료 과학자들부터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일 한다고 좀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한의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의학 자체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의학계 또는
과학적이라고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은 옳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처음에는 과학적인 매력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 중요함이 알려졌을 때 과학자들이 접근하고 연구하고 함으로 해서 점점 더 완성돼가는, 그래서 아까 전자를 예를 들었을 때 지금은 전자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회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이중 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담적 증후군을 과학화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저는 걸림돌과 어려움이 스코어링이에요. 질병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그냥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당신 심해요, 뭐 당신은 뭐 굉장히 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스케일이 5쯤 되는데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5쯤 되는데 치료를 한 후에 이제 3으로 돼서 2로 됐어요. 당신은 완치가 돼서 1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과학적 연구를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담적 증후군에 관련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어찌됐든 스코어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코어링 해야 되는데 이건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리고 지금 담적 증후군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코어링 한다는 자체가 무리는 있지만 시작은 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점점 더 개량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코어링의 중요성은 환자에게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야 되고요. 의사와 환자가 확신을 가져야 될 수 있죠. 가지는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진료 전후를 비교해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의료진과 환자가 우리가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약물과 치료 방법이 오케이, 지금 이 환자에게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과학하는 데는 물론 스코어링이 아주 필수 불가결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는 국가연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부에서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간 1단계 3년, 2단계 2년으로 해서 총 89억, 기간이 1년이 아닌 해가 2년이가 있기 때문에 연 약 20억 정도가 투입이 될 거고요. 자, 연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학계에 있는 한의학, 담적 증후군에 관련돼서 치료하시는 한의학자 또는 한의사들이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서제션을, 치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 온전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의학에서 진단과 치료가 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한의학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미국 의학계에서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치료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계속해서 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종합병원 같은 데는 1년에 몇만 건 이상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보고 받은 데이터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것을 분석하고 다시 더 좋은 치료법을 밑으로 내보낸다든지, 또는 그것 가지고 연구한다든지,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참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데, 우리도 그런 좀 시스템을 한의학계에서는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담적 증후군이 복잡하고 아직 정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적 증후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난치성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이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의 임상 현장에서 풍부한 정례와 담적 증후군에 대한 많은 처방 및 치료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투자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담적 증후군의 병태 생리학적인 과학적인 실증을 부족한 거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고 객관적인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약물을 검증해 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담적 증후군이 좀 더 온전하게 치료되고 보편화되고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임상 적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 설득력 있는 담적 증후군의 병태학적 특성이 사실은 다 달라요.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해소해야 됩니다. 담적 증후군의 객관적 진단 및 진단 기술이 또한 많이 부족하고요.
과학적인 근거 부족에 따른 환자가 신뢰가 좀 저조한 것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는 담적 증후군을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너무 흐르지 않으니까 다른 병원들을 그냥 전전전전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뒤늦게 때늦게 와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소통돼야 됩니다. 신문에도 나야 되고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고, 또 환자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에게 이야기하고 방송 출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적 치료 약물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상의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하고요. 충주위담통합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위담그룹이 뒤에서 백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그 다음에 안전성평가연구소, 우리나라 동물 연구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이 좋은 그룹들이 이 과제를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적 증후군의 현안은 객관적인 진단 지표 부재하고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담적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담적 증후군 이 과학화를 통해서, 본 과제를 통해서 임상 적용 및 실용의 한계를 극복해서 더 좋은 치료법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담적 약물의 임상 적용 확대하고 또는 실용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자는 거죠. 최종 목표는 난치성 위장장애 극복을 위해서 담적 증후군의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오픈함으로 해서 현장에 치료를 하고 있는 일선에 나선 의사들에게도 좋은 데이터가 되고 좋은 환자하고 소통하는 그런 데이터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과학화하고 더 연구하는, 앞으로 연구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합니다. 임상의학 기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담적 치료 한약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객관적 담적 증후군 진단하고 또 분류, 좀 이따 분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클리니컬 패스웨이를 개발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입니다.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담적 증후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는 연구 통합 플랫폼, 앞으로 이 과제로, 이 연구가 끝이 아니고 이제 단지 어쩌면 큰 과제지만 담적 증후군을 과학한다는 큰 대의로 보면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단 지표가 없는 상황을 이걸 통해서 객관적인 표준화된 진단 지표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표준화된 임상진료 치료 지침이 없는데 그 지침, 클리니컬 패스웨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완성될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산발적이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려면 데이터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치료했다라고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의사들 또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적 증후군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또 과학적인 수치화될 수 있는 진단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생각하면 참 난감한 일이기까지도 하지만 시작하면, 아까 시작이 반인가 그랬는데 아마 시작이 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 담적 증후군 진단 시스템, 여기는 이제 IT 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임상 테스트베드 환경을 구축해서 좀 더 진단하고 분류하고 좀 더 환자에게 맞는 맞춤형 약까지, 한의학에 맞춤형 약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좀 더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해지면 다음에
좀 더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정 약물을 활용한 난치성 위장 질환의 연구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담적 증후는 위장이 경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장의 질환이고, 그것 때문에 위장에 관련된 위와 장에 관련된 또는 위에 관련된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신으로 나가서 질병이 생긴다는 이 큰 그림이긴 하지만, 이 국가과제, 특히 과학기술부 국가과제는 굉장히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 없고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우리 병명이 또 병이 코드가 확실히 알려져 있는 GERD와 기능성 소화불량, 이 두 가지 위장에 관련된, 그 다음에 암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제 위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위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에 대한 건데요. 처방이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각 병원마다 여러 가지 담적 증후군을 치료하는 병원마다 다양한 처방들이 있을 텐데, 우선 위담이 성공적으로 잘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 유효 처방을 가지고 그 중에서 좀 더 줄여나가, 과학적으로 줄여나가면 데이터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동물 모델이라든지 또는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최적화해가지고 의약 후보 물질까지 도출해보자 하는 일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방향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동물 모델을 하려고 있습니다. 설치류 모델과 제브라피쉬는 관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몸 전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약물을 먹였을 때 위장의 운동이라든지 또는 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포 레벨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성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치료에서는 이 모델 동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질병을 병태를 연구하고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치료법까지 제시하려고 그러면 동물 모델이 필수 불가결입니다. 근데 난제가 뭐냐 그러면, 당뇨병 같은 경우는 동물 모델이 많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델 동물,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비만에 기인한 당뇨병 모델들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사람의 병하고 유사성이 거의 동일한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동물 모델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동물들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것만 먹으면 그 이상 먹지 않는데, 그래서 이 야생성을 가진 동물들한테 담적 증후군에 유사한 모델 동물을 만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약물을 쓴다든지 또는 신경을 절단하든지 해서 위의 운동성을 좀 줄인다든지, 위가 좀 디스펑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모델 동물들을 구축하려고 했고, 자, 그런 거기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전임상 세부 기준하고 임상 관찰 연구, 그래서 임상 연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해서 약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임상 실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복잡한 질병을 동물 모델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약물에 축소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과학적인 핸들링이 가능한 것까지 축소해서 그것을 이제 임상 관찰 연구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암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가지고 감염을 일으켜서 위암 모델 동물 만들고, 그에 대한 우리가 쓰고 있는 한의학 처방을 줬을 때 어떻게 호전되는지 그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유효 한약물의 작은 기작 및 그 다음에 항암 병용요법으로 지금
항암제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담적증원 또 쓰고 있는 그런 약하고 컴바인했을 때 좀 더 시너지스틱한 결과가 나오는지, 나오면 어떻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질환 모델 동물 영유성 위염, 그 다음에 포함해서 영유성 질환 거드 같은 경우 거드와 또는 FD 위암의 모델 동물을 만들고, 이 모델 동물을 연구하면서 담적에 대한 병태의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사 동물을 구축해서 약물을 스크리닝하고 또 약물을 복잡한 약물을 좀 더 단순화해가는 그런 과정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적 모델 동물을 만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류, 특히 이제 야생성을 가지고 야생 동물을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설치류 가지고 이 식습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주신경 절단하면 위로 들어가는 베이거스 너브를 절단하면 위 운동이 줄어들고, 그래서 비슷한 모태 동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담적 증후군의 병태학적인 연구가 좀 더 발전하면 지금 이 과제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돼지라든지 사람의 피지올로지 생리학하고 거의 유사한 돼지라든지 또는 사람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인은 원숭이 쪽까지도 연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이 과제에서는 아직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 치료, 이 모델 동물을 활용해서 담적 치료 약물의 최적화를 위한 유효성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담적 모델 동물이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담적 물질들이 치료제들이 좀 이 모델에서 어떻게 잘 듣는가 하는 것도 먼저 테스트하고 또 적응하는 것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인 방법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마커 참 중요해요. 바이오마커는 진단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뇨병을 예로 봅시다. 당이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 환자로서 진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가 잘 되면 당이 떨어졌습니다.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수치로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바이오마커가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담적 증후군의 바이오마커를 찾는다는 것은 담적이라는 실체가 아직 확실히 않은 상태에서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가설로 잡고 있는 것은 담적 증후군이 아까 담적 증후군이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이피 위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그 독소가 우리 몸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분명히 혈액에 뭔가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게다가 담적 증후군은 어큐트 디지즈가 아니고 롱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30년 누적된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지표를 여러 가지 지표를 나타내는 혈액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혈액에는 RNA 시퀀스를 찾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변화를 찾고 그런 것들을 이 과제에서 진행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 연구원이 주관하고 있고 모델 동물을 잘하고 있는 국가연구소, 그 다음에 청주대담통합병원 담적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위담그룹, 그다음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그 다음에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담적 약물의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 연구를 각각 맡아서 하고 있고, 이 5기관이 공동으로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굉장히 소통하고 있고요. 3개월, 4개월마다 심포지움을 통해서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고 진행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11월 말 12월 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담적 증후군의 병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아실지 모르지만 부분적이지만 알아야 되고요. 특성을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임상적용 최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은 연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정기적인 협의체가 가동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과제 규모가 대과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냥 연구자들만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문들, 이 과제가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외부 자문 기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테 의논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한의학에 과학하는 정말 다 전공자 융복합 연구만 연구로서만 가능합니다. 총 5개 기관에서 41명의 대부분이 석박사 연구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뿐만 아니라 뭐 의학, 간호학, 생물학, 생명과학, 면역학, 생화학, 수의학, 동물 모델 수의학, 약학, 식품학 이런 다양한 전공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다 돼 가는데요. 이 과제가 잘 진행됐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좋은 연구자들이 계속 나와서 이 과제를 더욱더 확대 발전시켰을 때, 심화시켜 갔을 때, 저는 당뇨병 홍도 제1형, 제2형, 뭐 여러 가지 비만 또는 비비만 당뇨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담적증후군, 전신질환의 하나인 담적증후군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냥 이름에서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라고 했을 때 이 과제가 실제로 이 과제 또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처방도 A타입의 환자에게 맞는 처방, 식습관도 A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에 대한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환자들과 건강인들의 혈액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마커 연구하고 하려고. 그래서 그 혈액의 일부분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면 유전자 분석까지 해서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한 타입을 발견해내고 그게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이 연구 결과로 말미암아 예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연구를 통한 활용 기대 효과는요, 과학계와 진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 의학의 발전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학계는 담적증후군의 병태 특성 규명이 어느 정도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담적증후군의 한약물에 대한 과학적 효능을 좀 더 규명하고 모델 동물을 잘 만들어내면 이것은 과학계에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죠. 우리 진료 현장에는 표준화된 담적증후군 진단 시스템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발전적인 걸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담적증후군 임상 프로토콜을 만들고 담적증후군 한약 처방을 좀 더 표준화해가지고 좀 더 진료 현장에서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업계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음과 같이 신약 개발까지 이 과제 다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반을 구축해 드리겠다는 거죠. 이제 좀 결론으로 도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담적증후군의 과학界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과제가 시작될 때 우리 과기부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1년 동안 설득 과정들이 있었고요. 담적증후군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구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 관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모르니까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안다고 하면 산업자원부에 과제를 내지 과학기술부 과제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설득이 됐고요. 이 과제를 시작할 때 아까 위원들께서 염려도 하시고 조언도 주셨어요. 한의학 분야의 대형 과제로 첫 과제나 마찬가지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주는 첫 과제나 마찬가지니까 연구를 잘해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과학한다는 것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의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특히 융복합 의학이 탄생해야 되는데 그게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알고 있는 가설 수준의 담적증후군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치료법의 접근법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는 이제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이 연구 과제를 연구하다 보면 동물 모델도 만들어지고 바이오마커도 개발하려고 그러고 좀 더 좋은 치료법을 병태적인 연구를 하고 패톨로지도 좀 더 알게 되면 논문 특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처럼 논문들이 나오면 과학계 또는 의학계에서 주목을 하게 되고 당뇨병, 제가 몇 년에 당뇨병 학회에 한번 갔었는데 세계 당뇨병 학회에 갔는데 전 세계 과학자 또는 그쪽 종사자들이 약 3만 명, 4만 명씩 모여서 학회를 합니다. 담적 증후군도 저는 당뇨병에 비견되는 전신질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의학계와 과학계가 담적 증후군을 연구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제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계 또는 미국의 특히 미국의 의학계는 발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들을 계속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 보고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의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 이거는 연구 과제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한의학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사이언티스트한테 좀 더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주시면 연구해서 다시 위에 올리고 이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는 정보의 질과 양이 올리는 데이터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의학이 참 아름다운 학문이고 우리 인류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 학문이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더 인류의 건강에 기여될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희망 없는 영국을 건진 윈스턴 처칠의 어록을 몇 가지 나누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success is not final. 성공이라는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죠. 지금 제 과제, 연구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final이 아닙니다. 그리고 failure is not fatal.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죠. It is the courage to continue that counts.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은 우리 한학계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Do not criticize your government when out of the country. Never cease to do so when at home. 자, 여러분들이 영국을 떠나면 영국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영국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영국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좋은 말 해다오. 그렇잖아요. 영국에 안에 있으면 비난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의학계가 바깥으로 이야기는 정말 잘 하지만 안에서는 치열한 논쟁과 또는 심지어 다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발전을 위한 다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Things are not always right. 모든 일들은 항상 옳지가 않죠. Because they are hard. 참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항상 옳게 되지 않습니다. But if they are right, one must not mind if they are also hard. 그렇지만 옳다면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항상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려면 또 특히 새로운 일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불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 1시간 동안 50분 동안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 지켜보고 좀 더 건설적인 또는 비평적인 제안이나 내용이 있으면 담적 학회를 통해서 저하고 연결되면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연구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과 직접 맞대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연구가 좀 더 발전하고 진행될 때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